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찐 임장 스토리 손품 발품 기획방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 분석, 입지 분석, 물건 분석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손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품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전에 부가TV 구독으로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지난 시간에 서울, 경기, 인천 말할 것도 없이 지방광역시, 지방대도시 모든 지역에는 소위 서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이 바로 입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개의 구별로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 25개구가 있습니다만 개개의 구를 하나하나 키재기 하지 말고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룹핑을 해서 적절히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세 조사를 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A그룹은 일단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4개 구가 있고요. 여기는 평당 5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도권에서 평당 5천만원 이상 가는 지역은 경기도 A그룹에 속한 과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4개 구와 함께 경기도의 과천시를 한 그룹으로 역시 묶는 것이 여러분들 좀 더 비교 분석하기에 모니터링하기에 편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A그룹은 사실 서울 A그룹의 경우에는 좀 더 세분하면 2개 그룹은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는 평당 7천만원 이상 하는 지역이고요. 용산구와 송파구는 이제 5천만원 간 넘는 과천과 함께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B그룹의 경우에도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4개 구가 있고요. 이 4개 구는 평당가 4천만원 이상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도 역시 A그룹에 속하는 성남시 분당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시군구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룹핑으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B그룹 중에서 성동구 이번 장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성동구는 평당가별로 하면 30평대, 평당가로 하면 4,500만원 이상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4천만원 언저리 되겠습니다. 자, C그룹입니다. C그룹은 평당가 3천만원 이상입니다. 자, 동작구, 영등포구, 강동구, 중구, 종로구, 강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이 해당되고요. 경기도에서는 역시 경기도 A그룹인 성남시 수성구가 해당되고 인천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연수구, 그 중에서도 송도 등입니다. 송도는 평당가 3천만원 이상의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그룹에 함께 엮어서 묶을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 중에서도 서울의 동작구, 영등포구, 강동구, 중구, 종로구까지가 조금 더 약간 더 윗그레드의 상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3,500만원 이상, 그 밑에 강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하, 경기도 연수구, 송도동은 3천만원 언저리, 3천만원 초반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D그룹입니다. 자, D그룹은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노원구,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가 있고요. 여기에 경기도 A그룹에 속하는 하남시,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가 역시 평당가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D그룹도 약간 더 세분할 수는 있는데요.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노원구는 평당 2,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좀만 더 우리 분발하신다면 C그룹으로 이동할 그러한 지역도 보입니다. 성북구, 은평구가 일단은 유력한데요. 자, 그리고 경기도 A그룹인 나머지 하남시,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2,000에서 2,500에서 2,700 정도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시군구는 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A그룹, 인천 A그룹만이 그래도 사이클이,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사이클이 적어도 두세 차례 이상 회전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이 상승의 에너지가 항상 돌고 돕니다. 그래서 강남부터 시작해서 쭉 도는 거고요. 끝까지 갔다 다시 또 돌고 서로 갭 메우기, 갭 벌리기, 키 맞추기를 매트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곳이 항상 이 노도강 금강구 쪽이죠. 그죠? 이제는 노도강 금강구란 말은 좀 삼가야겠습니다. 듣는 관악구, 노원구, 서파입니다. 여기는 조만간 C그룹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구중금강도 해서 한 폭의 그림 벽화 같지 않습니까? 구중금강도라 이렇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그래도 우리가 이 외에도 좀 시드머니가 적거나 아니면 상승장의 마지막에 그래도 한 번쯤 더 마지막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곳들이 역시 있죠. 그것들을 좀 세분화하면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일단 BCD 그룹 중에서 성남시 중원구, 구리시, 의왕시, 용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구, 고양시 일산 동구, 군포시, 부천시 여기까지가 B그룹입니다. 그리고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광주시가 C그룹이고요. 평택시가 D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D만 해도 모든 지역을 다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천시다 그러면은 옥길동, 옥길지구 아시죠? 옥길동 그리고 중동 그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단원구 하면은 고잔동 전통의 그래도 단원구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죠. 단원구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초지동 초지역이 있는 그 정도만 투자 대상으로서 좀 유력하고요. 화성시는 뭐 동탄투죠. 그죠? 그리고 광주시는 사실 이제 판교의 어떤 배후 도시로서 기능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판교2, 판교3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도시고요. 특히 삼동역과 광주중앙역, 그러니까 경강선이 닿는 첫 두 번째 역까지 정도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고덕신도시가 가장 유력하겠죠. 마찬가지로고 인천에서는 한 B그룹 정도까지는 우리 투자를 할 때 마지막 상승장에 한 번 더 우리가 노려볼 만합니다. 부평구에서는 부평동 그리고 서구에서는 청라동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원당동 이 정도가 저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갈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되고요. 기타 지역도 우리 서울의 경기도의 우리 다른 지역들 그리고 인천의 CD 지역들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 기왕이면 그래도 제가 똘똘한 아파트,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에 들어가시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이번 장은 모두가 불장이었지만 전국이 불장이었지만 다음 시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보수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이러한 구두를 항상 그런 똘똘한 아파트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제가 아파트 갈아타기로 인생 역전하기 아파트 갈아타기 시리즈 방송을 한번 작년 11월에 방송을 했었고요. 이 방송은 11월 7일에 했던 방송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는 경기도에서는 A그룹에 속하죠. 그리고 제가 스테그룹핑 할 때 서울의 B그룹하고 함께 엮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지역 B그룹이고요. 자, 다음. 자, 이 성남시 분당구가 특정 시점을 함께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부가TV, 부동산 사이클사 부가TV 오시면 멤버십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멤버십 가입을 해서 보시면은 매달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15년 10월에 내가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 이때 당시에 이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의 가격이 매매가가 6억
1371만원 정도 됐었고요. 평균적으로 갭이 887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시기 2015년 10월에 같은 시기에 보니까 영등포구 물레동입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의 C그룹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물레동의 물레자이 아파트가 2015년 10월 같은 달에 모니터링 해봤더니 매매가가 6억 4,400만 원이에요. 그죠? 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서울의 C그룹인데 서울의 B그룹 한 단계 형님이죠. 한 단계 형님보다도 오히려 비쌉니다. 갭도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여기도 역시 서울의 C그룹입니다. 화곡동에 우장산 아이파크 2편한 세상이 이때 2015년 10월 같은 달에 매매가가 6억 1575만원, 평균 가격이 이랬었고요. 갭이 1억 1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C그룹이니까 C그룹 중에서도 매매가가 약간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그죠? 물론 영등포가 강서구보다는 좀 더 세밀하면 좀 더 평당가가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 다만 서울의 B그룹과 마찬가지인 성남시 분당구하고 지금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시기 성북구 기름동입니다. 성북구는 서울의 D그룹입니다. 서울에선 제일 막내 그룹이죠. 물론 성북구와 은평구는 D그룹 중에서는 C그룹으로 넘어갈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D그룹에 속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15년 10월에 같은 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매매가가 5억 9천, 차이가 거의 없어요. 2억 2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지금 B그룹하고도 그렇고 CED그룹하고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무려 서울의 둘째형, 셋째형, 막내인데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가 분명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죠. 그죠? 자, CED그룹은 이 상승장 속에서 상승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서울의 B그룹과 견줄 수 있는 함께 묶음인 경기도 A그룹의 성남시 분당구, 그 중에서도 시범단지 삼성하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가격이 비슷하다. 뭔가 이상하죠. 저평가됐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이때 투자를 들어간 사람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보시죠. 자, 2022년 11월 7일 기준입니다. 이 방송할 때 당시의 기준이고요. 자, 2022년 11월이면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이 2022년 한 6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분당구 서현동 얼마? 16억 4천만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2015년 10월에 매수를 했다. 이 분당구 서현동의 시범단지 삼성을. 그러면 얼마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11월에 아니면 뭐 10월, 9월쯤에 매도를 했다. 얼마의 이익? 비과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10억의 이익이 그대로 고스란히 생깁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럼 하다못해 내가 시범단지 삼성은 내가 못 샀는데 깜빡하고, 자, 물레자이 제가 이때 둘째형인데 가격이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올랐죠. 입지가 좋은 만큼 14억 8천만원으로 고점을 찍었고요. 이때 매도를 제대로 했으면 8억 3,600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 보실까요? 역시 12억 5천만원이 최고점 찍었고요.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사셨다면 매도를 하셨다면 6억 3천만원 정도의 비과세 이익을 보실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 나는 그냥 성북구에 살아야 돼. 성북 중에서 내가 기름 유탄 6단지가 가장 좋아. 자, 여기 이 아파트를 사셨어요. 자, 그리고 2022년 11월에 파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무려 5억 가까운 돈을 비과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적게는 5억, 10억 벌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에서 번다는 거 꿈도 못 꾸죠. 저 사업하지만 사업하면서 제가 5억을 한 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이클을 보는 눈, 그렇게 해서 갈아타게 하는 눈,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그 수고의 대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가TV 구독하고, 저는 구독만으로 또 멤버십 가입만으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 부자 될 준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아파트들이 그럼 매도를 안 하고 넘어갔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23년 1월 31일 기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이죠. 그러면 먼저 분당 시범단지 삼성 한진아파트가 16억 4천이었었죠. 최고가. 근데 13억 5천으로 실거래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현재 마이너스 한 3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물레자에는 그대로죠.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이 이후로. 자, 그리고 화곡동 우장산 아이파크 2편한 세단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이 최고가였는데 10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약 2억 4천만 원 정도가 하락되었습니다. 자, 기름뉴타운은 그대로입니다. 자, 어떤 우리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그렇죠. 매도의 타이밍이죠. 자, 그래서 부가TV는 부동산 사이클 투자를 하는 부가TV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매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매수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매도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매수는 단지 우리가 셀렉팅의 기술이다. 이 아파트를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어느 걸 셀렉트할 것이냐, 직주 근접이냐, 자녀의 학군이냐, 아니면 오로지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서 셀렉팅하는 기술일 뿐이다. 입지만 우리가 입지, 지역 순, 그것만 우리가 나열할 줄 안다면 된다. 다만 매도는 정말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죠? 작년에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을 잡았더라면 10억에, 어떤 아파트는 10억의 비과세 수익을, 어떤 아파트는 5억의 비과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죠? 자,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 그나마 빚이라도 없는 분들은 또 누구 말 맞다나 기다리면은 상승합니다. 10년 후에요, 여러분. 그것도. 그런데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보험 방송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역 분석 손품이 되겠죠. 저는 손품이 임장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품 파는 거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처럼 저를 따라서 기록해 두시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방송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3번, 5군데 정도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저처럼 전문가 빌 나는 그러한 손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지역 분석입니다.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 개요입니다. 자, 지역 개요 우리가 지역의 역사, 특징,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무위키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위치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지도, 위성지도, 지적편집도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3개 다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반지도 뭐예요? 우리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데서 보는 지도죠. 그래서 입지의 기본상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 해당 구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뭐 교통 상황은 어떤지, 또는 동네는 어떤지 뭐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동산 에너지의 방향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은평구에 대해서 손품을 팔 건데요. 은평구 같으면은 주변에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서울에서는 그렇게 둘러싸여 있죠. 또 서북쪽으로는 일산으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지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아파트와의 빌라의 그런 비율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환경이 어떤지, 산이 어디 있는지, 강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죠. 위성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용도구역이죠. 주거지역 같으면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준주거인지, 또는 이 지역의 상권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맵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구역도 역시 알아봐야 됩니다. 행정구역은 뭐죠? 행정동, 법정동, 그리고 그에 따른 30평대의 아파트의 대강의 평당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의 세부 지역을 파악하고, 각 동네가 있잖아요. 구마다. 그죠? 그리고 각 구에서도 상급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으면 지금 수색동이 가장 평당가가 높은 동네고요. 그 다음
녹번동, 그 다음에 응암동, 불광동 그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각 구에서도 상급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구리핑을 해서 A, B, C, D의 상급지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나는 한 구에 살아있어. 나는 뭐 직주근접이 최고의 가치야. 또는 아예 학군이 최고의 가치 하실 때는 은평구면 은평구, 영등포구면 영등포 그 한 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에도 좋은 동네는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치고나 나무위키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인구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인구수. 그래서 구별, 동별, 연령별 전출이 편향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또 수요 파악하기가 좋죠. 그래서 인구수나 세대수는 코시스 국가통계자료 또는 부동산 지인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자리죠. 일자리도 지역 분석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산업체수, 종사자수 그에 따른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뭐예요? 대기업이 있는 지역 같으면 소득 수준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집값도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커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코시스라는 통계청 사이트가 있고요. 또 하나 SGIS라는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에 보면 굉장히 그래프로 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통계청 서비스는 좀 찾기도 어렵고 또 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SGIS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그래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 통계 사이트라든가 호갱노노에도 일부 뭐 연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도시재생 어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황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파악하시고 신축 물량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 그랬어요? 시드머니 적은 분들 입지역 전지역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조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서울시 같으면 정비사업 정보봉땅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뭐 클린업 시스템 같은 것도 있겠죠. 자, 다음 도시개발은 어떤 거예요? 교통호재, 개발호재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 교통호재나 개발호재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빛을 못 발합니다. 그냥 다 무너져요. 그죠? 우리가 인덕원, 뭐 지금 화성 마찬가지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통호재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이력을 발휘해죠. 그 GTX 하나로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자, 상승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시청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는 검색을 통해서 무슨 구, 교통호재, 무슨 구, 개발호재 그렇게 하면 다 검색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파트 순위도 아실 또는 호갱론에 보시면 30평대 아파트 순위 또 그래서 대장 아파트나 랜드마크 아파트 파악도 역시 지역 분석에서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자, 다음 입지 분석입니다. 우리가 입지론 정말 중요하죠. 그죠? 저는 사이클론자이지만 부동산의 어떤 타이밍 외에 가격 또 입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실라이팅 할 때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입지죠. 그래서 그마저도 되게 간단하다고 했어요. 결국은 지역별 순위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입지의 4요소가 있죠.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입니다. 자, 교통 특히 뭐죠? 지하철, 경전철, GTX 이번 장에서는 GTX 역할이 굉장히 컸죠. 물론 경전철도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예요? 강남 접근성입니다. 1순위는 강남 접근성이고요. 강남이 아니면 최소한 부도심, 즉 광화문이나 여의도, 용산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겠죠. 자, 이런 것들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 다 나와 있고요. 자, 교육은 어때요? 초중고 학교, 특히 중학교가 중요하죠. 중학교. 학업성취도 그래서 특목고, 외고 과거 얼마나 보냈는지 또는 고등학교 같으면 서울대를 얼마나 보냈는지 그죠? 일반고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중요하고 역시 또 하나 학원가를 우리가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서울 같으면 대치동, 목동, 양대장이 있고요. 경기도에 분당까지 해서 3대 학군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중계동, 또 평촌, 그죠? 그리고 일산의 저쪽 어디죠? 일산 동구에 그죠?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일산 동구에 그쪽에 학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학원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아실이나 호갱로 후곡마을입니다. 자, 후곡마을. 자, 일산 동구의 후곡마을이 역시 경기도의 3대 학군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호갱론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편의시설은 일반적으로 백화점도 중요하지만 백화점보다는 이번 장에서 빛을 발했던 건 대형 쇼핑몰이었죠. 그 중에서도 뭐 스타일필드 그리고 이케아 같은 게 굉장히 어떤 가격 상승에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권들도 다 편의시설에 해당되고요. 특히 역시 중요한 게 뭐예요? 병원이죠. 이제는 우리 특히 병원이 왜 중요해요? 자, 이번 장에서도 역시 중요했지만 다음 상승장에서는 이 병원이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추이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미 지난 2000년에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OECD보다도 반밖에 안 됐는데, 자, 2017년 우리가 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때 14%를 넘어야 되죠, 아마. 그런데 15.7%를 돌파해서 OECD 평균하고도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앞으로 불과 2년 후에요. 2025년이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즉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무려 15.7%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는 우리나라는 19.6%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20.3%, OECD가 19.6%로 드디어 OECD를 우리가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2025년에. 이만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큰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값이 마냥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저도 투자자입니다만 반길 수만 없습니다. 미래 젊은이들, 저희 자식들, 그죠? 진짜 취업도 힘든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그래도 아파트 하나, 집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같은 이러한 수준으로는 쉽사리 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승기, 하락장,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차분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100% 오른 것 중에 적어도 50%, 반은 그래도 깎일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해놓으시는 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도움이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와중에서 갈아타기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도 시도하실 수 있고, 그죠? 또 한 채 더 일시적 2주택 이용해서 또 좋은 가격에 투자해 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 여러분들도 가격이 하락되면 역시 사실 기회가 넓어지잖아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꼭 상승장 끝 마지막에 사신 그 실수요자분들이죠. 상승농자들의 그 꼬임에 속아서 언론의 펌프질에 낚여서, 그죠? 자,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이번 하락장 잘 이용하셔야 돼요. 저 부가TV와 함께 여러분 다시 재기의 기회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시 분석 끝나면 안 했는데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다음에는 자연환경도 중요하죠. 자, 산, 강, 호수, 천 등과 함께 요즘은 대단지, 그죠? 요즘 신축 대단지들 조경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자연환경까지 입지 분석 마치면 되고요. 다음, 저는 사이클론자이기 때문에 사이클 분석도 하는데요.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흐름이죠. 그죠? 자,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그죠? 그래서 항상 오르면 내리는 길이 있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게 사이클론의 당연한 이치고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고 지난 수천 년 이루어진 우리 지구상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한 세상의 이치이고 그러한 세상의 이치를 잘 터득한 지혜로운 선인들만이 부를 축적해 온 겁니다. 우리 삼성이 오늘날 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어요?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반도체 강하게 밀어붙이신 그 덕 아닙니까? 미래를 보는 해안, 그죠? 세상의 흐름, 그걸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보는 눈, 경제의 사이클을 보는 눈이죠. 그죠?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세 흐름, 그리고 전세가, 최근에 또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주택가격과 소득, 대출의 연관성을 통한 우리가 주택구입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택금융통계 시스템이라는 곳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매물량도 중요하죠. 그래서 거래량은 뭐예요? 매수자가 사는 행위죠. 매물은 뭐죠? 매도자가 공급으로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 간의 대중심리, 이 사이클론에서는 대중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심리를 파악하는데 역시 거래량과 매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역시 입주물량은 뭐예요? 부동산 사이클상의 공급, 그죠? 공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모 측이 공급이고 수요가 이런 실수요자들 외에도 거시경제 요인, 그리고 금리 요인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분자 요인이죠. 그죠? 그 분모 부분에 바로 입주 물량이 해당되죠.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서울은 수도권보다 지방은 이러한 입주 물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사이클에. 입주 물량만 잘 파악해도 우리가 지방 투자는 거저먹고 들어갑니다. 그 점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계열. 어디에서 우리 KB부동산, 그죠?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이런 시계열 자료 굉장히 어떤 매매 흐름, 전세가 흐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죠. 자, 다음 물건 분석입니다. 다음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 분석, 입지 분석,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을 마치고 나면 물건에 대한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물건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입지 분석한 거 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그죠? 내 아파트 중심의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을 다시 한번 또 따져보는 거죠. 이미 지역 분석에서 입지 분석을 또 하나 해놨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주 연도, 세대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단지, 나홀루냐, 신축, 구축이냐, 대단지냐, 나홀루냐 파악을 해보시고요. 자, 용적률도 대지 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특히 구축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가능 여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용적률의 경우에는 180% 내외여야 그나마 우리가 3종의 경우에 300%까지 주어지죠. 그럴 때 일반 분양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추가 분담금이 좀 적습니다. 그래야 재건축 수익성이 좋은 거예요. 200%를 넘는 지역은, 넘는 아파트는 그 자체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점 아셔야 되고요. 자, 사업성 때문에 용적률 대지지분 꼭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용적률 낮은 곳, 그죠? 또 대지지분은 그에 비해서 많은 곳, 그런 아파트를 찾는 눈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전세가율. 전세가는 우리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세가와 전세가율, 특히 이 부동산 사이클론에서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끄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강력한 힘이 전세가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임장을 나가면 됩니다. 임장은 즉 발품이죠. 현장 조사입니다. 자, 임장 나가서는 어떤 걸 조사하면 돼요? 첫 번째, 손품 확인이죠. 우리가 열심히 지역 분석하고 입지 분석하고 사이클 분석하고 한 것들을, 그죠? 물건 분석한 것들을, 그러한 손품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더 하나, 임장을 나갔을 때 우리가 꼭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정이에요. 우리가 손품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 자, 어떻게 함정을 알 수 있어요? 임장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또 듣는 게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한 군데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 5군데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리 상태도 중요하죠. 아파트 관리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관리소나 입주민 대표단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애정, 열정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죠. 아파트 갔는데, 임장 갔는데 기왕이면 페인트 칠도 좀 잘 돼 있고 조경도 좀 관리가 잘 돼 있고 쓰레기도 없고, 그러면 이 아파트 관리 잘 돼 있네, 그죠? 그러면 당연히 호감 가겠죠, 그죠? 놀이터도 중요하고요. 아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중요하죠. 요즘 신축들 커뮤니티 정말 좋죠. 특히 커뮤니티 내부 편의시설을 파악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 에어로빅 하시면 좋고, 또 요가, 저도 요가를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한겨울 되기 전에 했습니다만 이제 3월부터 다시 할 예정인데요. 요가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시설 있으면 좋고, 또 자녀가 있는 집 같으면 어때요? 우리 독서실 있으면 좋죠. 그죠? 독서실 비용도 꽤 되잖아요. 그거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전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삶에서.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뭐 류활동, RR, 시세매물, 전세가율 같은 거 다 조사하시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아파트 가시면 아까 그러한 관리 상태들 통해도 그렇지만 기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땅에서 올라온 후 기온을 좀 눈 감으시고 공기도 좀 공기를 흡입하시면서 심호흡 몇 번 하셔보면은 아, 이 아파트가 나를 부른다 하는 느낌이 오는 데가 있어요. 이거 정말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쪽은 여성분들이 특히 좋죠. 감이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질리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상승장 가면. 그죠?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기를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자, 반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임장을 파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 우리가 종합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평가도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물건 우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선 입지요소, 투자요소,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분석들을 토대로 해서 입지요소, 투자요소, 가산요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 입지요소에는 말한 대로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있고 각각에 따른 가중치를 줬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죠. 특히 그 기준은 중심지로의 접근성이에요. 첫째는 강남이 아니면 부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중치가 가장 높죠. 5점. 그리고 그 다음이 교육이죠. 학군, 학업성 지도나 학원가, 또 학교. 우리나라 교육률 너무 높기 때문에 역시 4 곱하기 4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 병원 등 해서 곱하기 3의 가중치를 주고 있고요. 자연환경 곱하기 2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기준에 따라서 A부터 D 등급까지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이 25점 만점, 교육이 20점 만점, 편의시설 15점 만점, 자연환경 10점 만점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각각 평가를 해서 입지요소에 대한 만점이 70점인데요. 7점 만점에 몇 점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투자요소. 투자요소는 뭐예요? 상승장에서 물론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지만 이게 상승장에서 정말 시너효과를 발휘할 것들이죠. 일자리 요소, 호재 요소, 공급 요소입니다. 각각 2점씩에 어느 하나도 뭐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곱하기 2의 가중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30점 만점입니다. 투자 요소는. 그래서 100점이죠. 이 두 개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사고 싶은 아파트도 있다. 그냥 단순히 분석하고 임장가는 공부 차원이 아니고 나는 투자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갔다면 역시 아파트도 파악을 했죠. 아파트 중심의 기준 요소를 또 파악해서요. 10점 만점으로 역시 저는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100점에 플러스 10점을 더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점수가 여기 보시면은 최소 B등급 이상 나올 때 저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른 가중치, 이 가중치는 수도권과 지방이 다릅니다. 지방은 교통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지방은 아무래도 학군 좋은 곳이 가장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의 서구, 둔산동, 대전의 대치동이죠. 그리고 수성구 어디에요? 범어동, 대구의 대치동이죠. 그리고 광주의 봉선동, 광주의 대치동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외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 5, 교통이 4, 뭐 그 정도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B- 이상은 돼야 투자 들어간다. 요 정도로 오늘 주요 내용을 마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JTBC 수목 드라마였던데요. 월간 집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만큼 이런 부동산 관련된 드라마, 영화는 가급적이면 좀 바버릇하는 게 그래도 좀 뭐랄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본방은 당연히 뭐 바빠서 못 봤고요. 넷플릭스에서 이게 있길래 요즘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4회까지 제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인공에 따라서 각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자, 이 방송의 일단 기획 의도를 보면 홈에 사는 여자, 그리고 하우스를 사는
남자의 이야기다. 참 기획도 멋지게 작성했죠. 그리고 집은 사는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living 그리고 buying의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무자의 사색시간 방송을 통해서 집의 의미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 주인공 유대표에게 집은 하우스입니다. 즉 buying의 대상이고요. 여기 여주인공에게는 집은 홈입니다. 즉 living의 의미죠.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하우스의 의미를 배우고 남자는 그 여자에게 홈의 의미를 배운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 아, 정말 작가들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책 한 권 써야겠다는 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작가들은 정말 다릅니다. 이런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고 싶네요. 자, 그래서 다 달라요. 여기 이제 편집장님은 강북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10년째 재건축 이야기도 안 나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적률 잘못 파악하고 들어간 거죠. 그죠? 200% 이상 막 300% 가까이 되는 걸 그냥 낡았다고 그냥 무작정 들어간 거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잘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디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 친구는, 작가는 청약 당첨만 바라죠. 오로지 뭐 매매로, 일반 매매로 살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새집. 그래서 청약을 통한 매수만을 꿈꿉니다. 그리고 한 작가는 욜로족. 그래서 뭐 집은 뭐 개념도 없어요. 그냥 살 생각도 없이 그냥 다 쓰기 바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아예 그냥 무개념으로, 현재까지 무개념으로 나오고요. 각각의 캐릭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꼭 시간 내서 봐보시고요.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지금 현재 4회까지 나온 말 중에 좀 쇼킹한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유 대표가 유튜버입니다. 예전에 유튜버 시절에 이런 방송을 찍었었습니다. 그 방송 중의 내용인데, 여러분, 가난을 거꾸라면 뭐죠? 가난? 난가? 가난을 거꾸라면 늘 자신에게 반문하라는 거예요. 가난을 거꾸라면 뭐죠? 난가?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죠? 부자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나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책이 기억나네요. 책에상 글귀. 거린의 찬, 왕후의 밥, 그죠? 간장 한 종지, 그 어렵게 60년대, 그죠? 어렵게 살던 시절에 찬이 없으니까 간장 한 종지 찬으로 내놓고, 어디서 그래도 쌀을 구해서 쇠밥을 해서 내놓으니까 그야말로 왕후의 밥이 되는 거죠. 그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우리가 편리하고 가정 내 불화도 적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우리 자식,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 해주고 싶은 거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여야만 우리가 갖자고요. 꼭 뭐 수백억 부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최소 그래도 30억 정도 부자만 만들어서 순수입으로 순자산 30억 정도 우리가 부를 일궈서 그래도 여유롭게 살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뭐 수백억, 100억 부자, 200억 부자 하나도 안 부럽고요. 순자산 30억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부가TV와 함께 여러분 함께 한번 달려보자고요. 그래서 부가TV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거꾸로 하면 뭐죠? 자부입니다. 자부. 우리 인생을 자부심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